뭐 이럴 때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즉 피가 흐르지 않는 환경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는 상원장입니다. 저는요, 환자들을 만나면서 늘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원장님, 저는 늘 피곤합니다. 몸이 쉬워도 머릿속 생각은 늘 바쁩니다. 뭐 언제쯤 내 몸이 진짜 뭐 편안해질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건강은요,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삶의 어떤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의 어떤 선택들, 그리고 호흡하는 순간의 어떤 여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마음가짐들, 이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내 몸의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내 안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좀 기울이고 마음을 좀 잠시 쉬게 하고 삶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내 안의 의사들이 왜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니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을 없애자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병원 없는 세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의사들이 깨어날 때 음식이 바로 약이 되고, 또 호흡이 또 어떤 치료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식과 삶의 태도가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상의 선택이 모여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병원 없는 세상이란 병에 집착하면서 의사에게만 이렇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에서 나 자신의 치유력을 믿고 스스로 회복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단순히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회복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의사가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치유에서 혈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치 않고 막 손발이 얼음창처럼 이렇게 차갑고 어깨와 목은 늘 돌덩이처럼 이렇게 뭉쳐있고 머리는 무겁고 생각은 자꾸 흐려지는, 뭐 이럴 때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혈류가 막히면 회복도 멈춘다는 몸의 신호예요. 오늘은 혈류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곤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손이 차갑습니다. 몸이 항상 피곤해요. 몸이 늘 무겁고 아무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세포는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산소와 영양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버려야 할 노폐물과 독소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몸은 스스로 고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강물이 막혀서 썩어가듯 혈류가 막히면 우리 몸도 점점 회복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면 땅이 되살아나듯이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은요, 단순히 몸을 적시는 액체가 아닙니다.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생명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학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요, 혈액순환이 원활한 사람은 손발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런 반면에 혈류가 막힌 사람은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쉽게 피곤하고 만성질환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면역,
해독, 재생을 비롯한 내 안의 의사들이 모두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찾아온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늘 다리가 붓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이렇게 차가웠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원장님, 저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늘 무기력하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좀 해보니까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적이 당독소예요. 그래서 당독소를 만드는 가짜 음식을 좀 끊자. 흰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이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는 혈류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줄여보자. 대신에 채소와 발화현미를 제가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이런 진짜 음식으로 피를 맑게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둘째, 작은 운동과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한번 깨워보자. 매일 한 10분만 깊은 호흡과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모세혈관 끝까지 강물이 흐르듯 혈액이 돌도록 돕는 가벼운 루틴이었습니다. 셋째, 발가락 끝, 손가락 끝, 모세혈관을 지압 마사지를 한번 해주자. 우리 몸은 끝단, 발가락에는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발끝을 꾹꾹 눌러주고 마사지하면은 막힌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3가지를 꾸준히 하길 권했는데요. 몇 주 후에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발이 좀 따뜻해지고 다리에 붓기도 빠지고 잠도 아주 잘 오고 피로가 한결 가벼워졌다. 진짜 살맛이 난다. 결국요, 피가 맑아지고 모세혈관이 열리면 혈액순환은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이 자연치유의 눈으로 보면 혈액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치유의 강물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땅이 마르고 썩겠죠. 이렇게 되듯이 혈류가 막히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서 결국 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로 강물이 흘러가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혈류가 원활해지면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류가 돌지 않으면 치유는 없다. 혈류가 흐르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혈류가 막히면 단순히 손발이 차갑고 피곤한 수준을 넘어서 몸속에서 점점 더 깊고 무서운 변화가 진행됩니다. 자연치유에서는 이것을 독소 5단계라고 부르는데요. 피가 돌지 않아서 모세혈관이 막히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할 때 몸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병의 길을 밟아갑니다. 독소 1단계예요. 모세혈관 장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혈류가 막히고 말초까지 피가 흐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종이에요. 그리고 수족냉증, 그리고 아랫배 차가움 같은 이런 순환장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발이 차갑다, 몸이 잘 붓는다는 신호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병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2단계, 신경과 에너지의 기능이 저하되는 단계예요. 혈액이 충분히 돌지 않으면 뇌와 신경계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불면이에요. 그리고 또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감 같은 것도 찾아오게 됩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소 3단계, 염증과 대사질환이 오는 단계인데요. 순환이 막혀 독소가 계속해서 1, 2단계를 지나서 3단계까지 축적되면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대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적인 어떤 통증, 그 염증성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제 독소 4단계. 이럴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독소 4단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면역계와 호르몬계 이상을 만들어버려요. 피가 돌지 않으면 독소가 깊숙이 계속 쌓이게 되면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 호르몬계 이상, 그리고 갑상선, 부신, 성으로의 어떤 불균형 같은 이런 몸의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5단계, 마지막 단계죠. 이것은 유전자까지 독소가 침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유전자 손상과 암이라는 병을 만들어내는 단계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말 세포의 환경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각종 암과 유전자 질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피가 흐르지 않는 환경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치유 시스템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혈류가 살아나면 독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세포는 다시 숨을 쉬면서 치유의 길로 들어섭니다. 혈류가 흐르는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시작이며 건강이 회복되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치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피가 돌면 몸은 회복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한 건 몸이 보내는 혈류의 1차 경고등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말 자연치유의 강물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